장도는 이 작은 칼이지만은 공구가 가장 다양한 곳이 이 장도 아니냐.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뭐 이렇게 복잡냐 모르겠어요. 이 장도 하나 만드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177공정이에요. 장도를 만들려면 먼저 수초로 불을 피워 철을 달궈야 합니다. 강철이죠. 칼날은 모든 장도는 은이 아니죠. 강철이죠. 장식이 칼자루와 칼집이나 가운데 장식들이 은이었을 때 은장도로 합니다. 화로가 작아 보여도 화력이 대단하다는데요. 어차피 불을 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들하는 거예요. 불이 이제 사라진 순간부터. 손으로 풀무지를 해서 불을 키우고 화로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 벌겋게 철이 달궈졌을 때 철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칼 등은 두껍고 칼날은 얇잖아요. 그게 맞춰서 두드려야죠. 대략 몇 번 정도 쳐야 된다 그런 게 안 있어요. 잡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수천 번을 두들겨야지만이 이게 나온 거죠.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칼날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한참 동안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쉬어가면서. 장도 하나가 나오는데 그 공정이 177공정이 만만치 않아요. 저기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기서 이제 저게 힘들다면은 또 나라한테 조그마한 국 하나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저기 섬세함이 요구되는 것도 있어요. 1000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손으로 풀무질하며 철을 두드리다 보면 그야말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꼬박 3시간은 두드려야 원하는 칼 모양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칼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10공장 정도 끝난 거죠? 어떻게? 한 공정. 이제 한 공장 끝난 거예요? 이게 또 자른 게 딱 2공정이에요. 두드는 거 한 공정. 두드는 거 자른 거 한 공정. 그래서 2공정이죠.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칼 모양은 잡혔지만 칼등과 칼날의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칼대예요, 이게 요즘 말로 치면 줄이죠. 네. 칼대로 이 배 부분을 다 고르게 펴지게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 두께가 날 부분은 얇게, 등 부분은 두껍게 이걸 보면서 이거 조절하면서 해야죠. 기계로 갈면 순식간에 끝날 일. 하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다듬습니다. 잘 갈아졌어요? 예, 아니 저 배는 이제 껍질은 다 벗긴 것 같아요. 칼등과 배의 두께를 조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칼날을 세우는데요. 이거 두 개로 보이네. 왜 두 개로 보여요? 시력이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나이 먹으면은 사람이 저기 노화가 눈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이게 슬픈 일이에요. 칼날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은으로 하는 공예 작업 차례인데요. 보면은 이게 일단은 아직 아빠가 이제 부른 게 산에 왔으니까 이런 이제 좀 했었어. 우리 큰아들 이수자. 아, 예, 이수자예요. 장인의 큰아들인 박남중 씨.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장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차예요, 차. 이게 여기는 이 정도 길이, 여기는 이 정도 길이다라고 이제 표식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팔각도가 또 유행했고 많이 나갔으니까 저 이제 정형화된 사이즈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보물 수준이죠. 네. 그래서 실제 길이는 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재본 적이 없습니다. 은판을 잘라 모양을 잡은 뒤 녹인 은으로 빈틈을 이어줍니다. 장도 공구의 심장 바로 이 보레입니다. 아, 이 보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장도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 장도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도는 아니죠. 그것이. 고래는 장도 표준 규격으로 된 공구로 여기에 맞추면 부품 조립이 쉽습니다.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들겨야겠다 이 표시죠. 빨리빨리 닳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선대랑 지금 제 장도 차이가 몇 미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전동 드릴이 아닌 핸드 드릴로 구멍을 내고요. 태극무늬 곡선도 손으로 만듭니다. 네, 팔각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장식이. 이 다음부터는 꽃잎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은 장식으로 국화꽃을 만드는데요. 꽃이 정말 작습니다. 눈 좋아야 하겠어요. 이 정도는 뭐 이건 별로 세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세밀에 시옷도 안 됩니다. 꽃잎에 작은 무늬를 넣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정말 섬세한데요. 이거 제 얼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작품이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써야죠. 아까 만들어 놓은 것에 국화꽃을 얹으면 은장식 완성. 그냥 이거는 오늘 팔각도 같이 조리보게. 팔각도 좀 같이 해보라. 이건 모래 맞춤이라는 공정인데요. 계곡의 모래와 물을 이용해서 은의 색깔을 밝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직 안 하면은 이렇게 누리끼리하고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네. 하지만 더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잡고 합니다. 이게 모래랑 물이 같이 적절한 균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비율이 의도대로 안 됐어요. 높게 들어서 이 모래가 떨어지는 힘을 크게 주고 그래야 은에 있는 변색들이 잘 벗겨지니까 이거를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모래와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와. 이번에는 칼집을 만들 시간. 해보자.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무겁고 단단한 흑단을 골랐는데요. 엄청 단단하니까 이게 저기 일반 나무 같으면 진짜 잘라버리죠. 이 정도는. 이런 재료가 이제 앞으로 사기 어렵다니까. 이 지금 그 흑단이에요. 이거 흑단인데 흑단도 지금 현재는 이 가공된 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흑단입니다. 일대 장인인 아버지께서 빚을 내서 흑단을 잔뜩 사놓으셨다는데요. 그때 의의가 없었어요. 무슨 빚내서 그걸 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돈요 사도 못해. 물론 성경 지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말 아버지 덕을 많이 보고 있죠, 내가.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장도를 만드셨던 아버지.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젠 아버지가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보면 아이스케이키 메고 다니는 거 봤죠? 나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이키 도 메봤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빚 속에서 살았죠. 평생을.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지. 나 뭐 초등학생이 뭐 힘든 뭐 지가 뭐 힘들겠어. 안 그래요? 잘 가르쳐주고 잘 키워주셔서 고마운 분이죠. 평행을 맞추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평행이 중요하고 대패로 확확 쳐버리면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디테일하게 봐가면서 단단한 흑단을 갈아 팔각도 모양을 잡습니다.
끝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팔각. 흑단에 칼을 넣으려면 속을 파내야 하는데요. 활처럼 생겼죠. 활을 비빈다고 해서 활비비라 불리는 전통 공구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옆으로 하고 뚫고 나오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예, 느끼면 뜨거워져. 느껴져요? 뜨거워져. 요즘은 드릴 같은 거 되게 잘 나오죠. 그러죠. 힘들고 손을 다칠 수도 있지만 전통 공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이 없으면 우리 전통 문화는 끊어진다는 거죠. 원천 기술 모르고 우리 것을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수해 나가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전통 기술이기에 지켜나가는 건데요. 일자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로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로 기울여 가지고 위에서부터 파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이게 한 90% 와서 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말 그대로 칼집이랑 칼자루 전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들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이 묘지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해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도의 형태가 다 갖춰지면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좋아. 다 들어가네. 옛날 사람들은 칼날을 칼집에 고정시킬 때 뭘 썼을까요? 송진입니다. 송진.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을 가열해서 끈끈한 상태로 만드는데요. 아니, 먹는 것도 아닌데 후후 부네요. 우으면서 안에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포 양을 보고 이제 숭룡공이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점성 상태를 제가 밑준비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장인이 칼자루를 갖고 와 펄펄 끓는 송진을 붓는데요. 그대로 살까지 떨어져 나오지. 그래서 저기 항상 저기 집중해야 돼요. 고난도 칼자루 결합 작업이 끝났습니다. 넣은 뒤에도 수평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데요. 이게 관양장도의 오랜 전통 있는 저기 형태의 장도입니다. 이게. 모든 장도의 기술이 집결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은장도인 팔각도가 완성됐습니다. 반장님.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기대가 엄청 큽니다 지금. 예, 저도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선물용으로 은장도 30개를 주문한 고객이 있어서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흥겹.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선물도 종류도 다양한데 대한민국에는 또 특히 장도랍다 이렇게 또 선정해서 우리 단순한 요즘 뭐 획일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있고 마음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그 세세한 부분, 그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더 이상의 뭐 만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세계가 담긴 납죽장도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작가가 제
챕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전부. 남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낙죽 장도는 인두로 대나무에 원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새겨 만드는 장도인데요. 사용하는 인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붓이 1호, 2호, 3호 있듯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촉감처럼 쓰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1호 붓. 이렇게 오래 있으면 짙은 선이 나오고 속도감 있게 하면 이렇게 연한 선이 나와요. 이거 할 때는 절대 침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있잖아요. 차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뜨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이 낙죽을 못 손대요. 기분이 차라리 좀 안 좋을 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할 때 하면 너무너무 낙죽이 잘 되고 기분이 들떠 있으면 낙죽이 개인적으로 저는 안 돼요. 오늘은 선비의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를 낙죽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잘 그리는 문양은 따로 있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영문양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있죠. 여유주는 하나 그래요, 되게.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여기다 제 세계를 넣는 거죠. 어차피 창작하고. 둘째 건영 씨, 낙죽을 배우고 싶어 곁에서 지켜보곤 한다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리는 그 대상들을 좋아해요. 단순히 사실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변형과 왜곡을 잘 시키는 게 저는 저희 엄마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어려서 낙죽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걸 그림을 시켜서가 아니라 어린 게 항상 옆에 쳐다보다가 저걸 그린 것 같아서 추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낙죽 같은 거 하기 싫을 때 한번 저렇게 보면 이렇게 미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뿌듯하죠. 그날 오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다루칠 수만 있다면 정밀한 치수, 닳지 않는 내마모성, 독이 덜 생기는 내성심을 가질 수 있어 강제규곡으로는 STD-11이라는 불리는 강판 2장을 선물로 올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여기 있는 것도 다 구독자분이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레진이거든요. 이걸로 장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아들 팬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협조가 된 거라. 장도라는 문화를 진짜 시청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그게 아주 뿌듯합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이게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자, 저번에 차렸으니까 오늘은 은이에요. 첫째 남중 씨는 장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화재를 전승하는 자의 책무로서 스스로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다. 1년 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도 열고 다양한 장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억을 호가하는 은장도도 있습니다. 남원에 다녀온 장인. 7장인한테 의뢰했던 장도를 찾아왔는데요. 장인들끼리 협업을 시도한 겁니다. 말 그대로 먹을 흩뿌려둔다. 먹을 뿌려놓은 느낌 든다. 추구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반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칠한 칼집에 솥뼈 장식이 어울릴 것 같아 둘째 아들한테 솥뼈를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솥뼈를 다룰 때 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은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두껍고 작은 솥뼈를 톱으로 자르려니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잘 잘랐어. 아주 좋아요. 이걸로 잡는 거? 이걸로 오칠한 칼집 위에 하얀 솥뼈를 붙이니 한결 고급스러운데요. 이제 가장 손 떨리는 마감 작업. 여기서 버려보면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마감 못 해보면.
한순간 다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줄이 이쪽 와버려요. 소뼈만 깎아야 돼. 소뼈를 깎아야 되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이게 장도 배를 불잖아요. 칠이 깎여버리니까. 드디어 장도 장인이 칠 장인과 협업해서 만든 새로운 장도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장인은 자신이 새롭게 시도한 이 장도에 몇 점을 줄까요? 항상 100% 만족은 없어요. 항상 보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또 우리 장도에 또 변천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박종군 장도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전통을 새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싶어요. 그 작품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우리 전통 문화를 갖다가 지켜간다는 거 그것은 사명감이에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전통 칼 장인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 전통 칼이 빛날 수 있습니다.